네, 국내 증시도 이번 주부터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분과 오늘은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책임져 주실 분들입니다.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길건우 연구원과 오늘 화상 전화 연결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엄수종 PB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풀이를 할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실적이라고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호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과연 주가도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을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먼저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 실적 예상치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FN가이드 자료에 따르면요. 현대차 4분기 실적 매출액은 29조 3,697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가량 증가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7,1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08%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현대차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올해가 또 실적 측면에서 본게임이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도 어제 리포트를 보니까 있었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적도 실적이고 지금 현대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차 중심의 사업 구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대표님. 네, 또 주주로서 기다리고 있는 실적 발표 네. 시즌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실적 관련된 쪽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12월 달 해외 판매를 보게 되면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데 일단 올해부터 나올 여러 가지 실적 동향을 체크를 하는 부분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해외 쪽 판매 쪽에서 중국 판매입니다. 네. 미국은 일단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중국을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과거 한 6%대에 있던 시장 점유율 쪽에서 이제 3%도 안 되는 쪽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해외 판매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구나라는 쪽으로 변화가 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현대차를 또 봤을 때 지금 PBR 기준으로 한 배입니다. 즉 지금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적당한 주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판매와 거기다가 또 친환경 관련된 쪽에 대한 라인업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 모빌리티 쪽이죠. 네. 이쪽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기대감을 늘려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올해부터 이어질 수 있는 아이오닉 5를 비롯한 이제 라인업들이 계속 잘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실적 발표와 관련된 코멘트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원도 미래차 사업에 대한 전략 발표가 오늘 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실적은 당연히 이제 따라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차 자체가 이제 사업 계획을 전년도에 이제 발표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았고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또 애플이랑 협업하냐 마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번 주에도 보면 이제 팀 쿡 대표 CEO 자체는 얘기를 했죠. 얘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냐가 솔직히 주가에 영향을 더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이 팔려야 되겠지만 딴 것보다도 이제 테슬라 자체가 이제 지금 시총 10위까지 올라갔잖아요. 테슬라의 모델 자체가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 사업하면 우리 대당 팔면 얼마 남는데 몇 대 팔았어. 이게 이제 실적의 기준이 됐었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적 판매 대수. 그러니까 기존에 판매한 차량에다가 서비스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려면 패키지를 또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서비스를 또 받으려면 또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구입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서비스 모델도 생겼고 이익 창출 모델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를 따라갈 건지 말 건지들 이런 것들도 한번 발표를 할까 말까가 솔직히 주가의 가장 방향을 가르는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잠깐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어제 이제 삼성과 테슬라가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칩,
차량용 반도체 칩 이제 생산 구축에 나선다라는 이런 기사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던데 이 부분이 뭐 삼성전자가 됐든 자동차 전체적인 업황이 됐든 이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테슬라도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좀 급하죠.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그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독일차도 그렇고 모든 어떤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부족해서 난리라면서요. 그러다 네. 보니까 TSMC한테도 좀 해달라고 아예 대만 정부 쪽에 입김을 넣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테슬라도 그러면 다급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삼성전자 쪽에 또 손을 내미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입장 쪽으로는 일단 하기는 할 텐데 여러 가지 관계 쪽에서 하긴 할 텐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섹터가 아닙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분위기는 또 그렇다고 이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은데 또 강하게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하면서 일단 유지하는 정도로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그냥 이쪽에 대해서 뭐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부각받는 종목은 아직까지 뭐 딱 하나밖에 없죠. 해성 DS 관련된 쪽만 계속 챙기면서 봐야 되겠다는 시각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는 포함이 안 되나요, 그쪽에? 연결은 되는데 생각보다 어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해성 DS가 아닐까라는 칩셋 쪽에서 미디어는요? 다 나오네요. 네, 근데 그쪽 관련된 쪽은 오히려 약간 네. 엔터테인먼트가 더 확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네. 아닐까라고 살짝 들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해성 DS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2시 10분에 현대차의 실적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적과 함께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먼저 손을 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세 분, 네, 엄수정 BB까지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주셨는데 그럼 길건우 연구원은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포인트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관련된 것들이 많이 아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네.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주가 상승의 이제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이 배터리나 관련된 이제 뭐 냉각 시스템 관련한 이런 시스템 관련된 거였는데 전기차가 많이 팔리려면 무엇보다도 그냥 오래 달려야 됩니다. 한번 충전하면 오래 달려야 되고 충전할 것도 많아야 되고 이제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현대위아나 아니면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수혜는 다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 그룹주 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그룹주 하면은 또 그 안에서 연부장님이 현대모비스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최근에 또 이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살짝 점검과 함께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뭐 네. 계속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뭐 제너시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아이오닉 또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또 그다음에 UAM이라고 이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런 순서로 봤을 때 그런 이제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모비스가 없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비스의 가치가 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사실 근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 뭐 현대위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품 회사들이 다 골고루 저는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축이 아무래도 모비스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런 좀 메가 트렌드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네. 몇 년 갈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뭐 10%, 20%, 뭐 50% 그냥 정하지 마시고 이 산업군이 어디까지 성장할지를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서 저는 좀 끝까지 한번 한 몇 년이 되더라도 가져가는 전략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님 아니 저는 요즘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뭐 화신도 좀 좋은 것 같고 아진산업도 좋은 것 같고 SL도 주가가 최근에 또 많이 오르는 것 같고 이쪽 부품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네. 앵커님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네. 쉽게 말씀드리면 엘레바마 공장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라인업 쪽에 있는 회사들이죠. 네, 제가 네. 원하는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네, 그림 그릴까요? 네. 네. 근데 그냥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쪽에서 빼고 뭐 또 자동차 부품주 하면 또 요즘 공부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몇 가지 종목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드리게 되면은 일단 오늘 IR 혹시나 나오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쪽에 하나 챙겨봐야 될 게 지배구조 얘기입니다. 네. 그쪽이 혹시나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좀 불을 지피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종목들 보다 보니까 또 만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만도가 주가가 올랐는데 지주사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하게 되면 한라홀딩스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조가
뭐 자산이나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만도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한다고 하게 되면 한라홀딩스도 같이 끌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쪽 같고요. 만도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뭐 8만 원대만 안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후룩 달리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좀 더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보유의 영역입니다. 그냥 네.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전장 부품주 요즘 열심히 공부하는데 딱 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이 회사가 왜 안 갈까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계양전기라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드르륵 뜨는 이 드릴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전장 부품이 64% 차지합니다. 왜 그런가 또 자세히 봤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전장 모터 관련돼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합장법인 만든 이후에 어떤 작년 8월 이후부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잡힐 때가 됐습니다. 아마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높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도 전장 부품 회사다라는 쪽으로 재평가되면은 주가에 날개를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한라홀딩스, 계양전기 말씀해 주셨고 만도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또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얘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1조 클럽을 이제 도전하게 되는데 오늘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지 FM가이드의 자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이제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요. 매출액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2,949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5% 감소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6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마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좀 실적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엄수종 PB에게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실적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 1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가긴 하는데요. 이걸 좀 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3분기까지 매출액이 7,900억이니까 4분기 매출 컨센서스에서 어느 정도만 사실 나와준다면 매출 1조 원은 그냥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바이오 기업으로서 매출 1조 원이 갖는 의미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이 가고 있고요. 예상치를 좀 더 살펴보면은 3분기에 공장 좀 유지 보수가 좀 있었어가지고 가동률이 좀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그 수치가 시장의 예상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다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 설립 9년 만에 1조 매출이 좀 가능해 보인다는 건데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고요. 사실 다른 회사들이 신약이나 바이오 시밀러 쪽에 좀 집중할 때 동사는 위탁 생산에 집중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CMO 선두그룹이었던 론자나 베링거하임의 총생산 능력을 총캐파를 좀 넘어서고 이제는 사공장까지 좀 삼성이 반도체에서 잘하던 초격차를 바이오 기업에서 바이오 산업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좀 봐야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제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올해 이제 관전 포인트가 4공장의 수주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거더라고요, 연 부장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에 네. 좀 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공장 수주 얼마 받느냐, 이제 어떤 업체로부터 받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밝힌 청사진은 그동안 이제 신약 위주,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 위주로 계속 수주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다변화해가지고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바로 백신 CM 아닙니까? 그래서 백신 쪽으로도 이제 위탁 수주를 받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이제 백신하면 인도거든요. 인도가 지금 세계 최대 생산량을 좀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화재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제대로 백신을 공급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우리 한국 쪽에 또 약간 이제 의사들을 좀 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녹십자라든가
한미약품, 그 외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뭐 만약에 백신 수주를 차후에라도 좀 받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번 제가 봤을 때 실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올해 네.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백신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진단키트랑 치료제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올해는 백신 CMO가 바이오를 강력하게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선도업체가 바로 녹십자고 그다음 뭐 SK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 시장에 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백신 쪽에서 어떤 좀 모멘텀이 나오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은 SK케미칼, 녹십자, 한미약품 요거 3개 정도가 될까요, 부장님? 저는 그중에 녹십자 가장 좋게 탑픽으로? 보네. 녹십자가 가장 최근에 뭐 좀 부상하고 있고 여러 네. 업체랑도 이게 뉴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생산 좀 타진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밀 유지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공개는 안 되지만 근데 작년도에 사실 SK케미칼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녹십자가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좀 녹십자 쪽에서 좀 상당히 의미 있는 뭔가 수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녹십자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와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얘기를 하면서 업종 공부까지 네 분과 해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